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323페이지 양도담보 한번 봅니다. 양도담보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324페이지요. 324페이지 보니까 맨 꼭대기에 등기 형식은 양도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양도세,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자, 여기에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되지 않는다 밑줄.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첨부해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외울 건 아니에요. 요건을.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첨부해 신고하면 실질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 이전, 담보 목적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만 아시고요. D급번 밑줄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채무자에게 결국은 최종적인 양도세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아까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 을이 있고,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됐다가 채권자에게 그랬다가 변제에 대해서 돈을 안 갚으니까 제3자에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매각했을 때 제3자에게 그랬을 때 보시면은 요때 이 만약에 매각 대금이 만약에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가 만약에 3억이다. 자, 채무가 3억이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는 요거 팔아서 자기 채권 3억 만족을 얻고 나머지는 채무자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 재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채무 3억 원을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또 나머지 2억 원도 결국은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귀속이 돼요?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 양도담보권자, 얘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여튼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 근데 다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요. 한 입을 덮고 자라서 부모 자식 간에 양도가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취득세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 간주한다고. 근데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추정한다예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쫙 밑줄이고요.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는 게 쭉 나오는데, 상속증여세법에 쭉 나오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서 처분되거나, 요거 아버지 부동산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거나,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요. 파산 선고로 처분된다거나,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되죠.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되거나, 이런 것들 경매, 파산 선고, 공매 이렇게 키워드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한다거나, 5번 보세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라서 첫 번째 거예요. 권리 이전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취득세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공매, 경매, 파산성으로 처분되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등등이요. 또 맨 마지막 거 보니까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자기 부동산 팔아가지고 아버지 부동산 샀다거나 이런 게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거잖아요.
뭐 바로 위에 거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집행한 사이 집중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취득세에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슬슬 체크하시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동그라미 6번 보겠습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요. 신탁이요. 명의신탁 포함해서요. 밑줄입니다. 신탁이란 대내적으로, 이건 읽어볼게요.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무상 명의를 수탁자로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직접적인 대가 없이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당하지 않는다.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믿고 맡은 것 뿐이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으로 인한 이전, 명의신탁 포함해서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니은번이요. 밑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신탁 해지돼서 법원 판결로 돌려주는 거예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라. 동그라미 7번입니다. 소유권 환원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이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쫙입니다. 자, 잘못 왔어요. 그래서 소유권 환원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은요. 원인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의 죄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이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좀 덜 중요한 건데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어요. 자, 잔금까지 치렀어요. 자, 그랬는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 이거 양도당합니다. 잔금 치렀으니까 양도당합니다. 근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팔은 집 있잖아. 그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잖아. 근데 야, 이거 팔았더니 막 그날 꿈에 보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모르는 소리도 아닌데 옵동거로 하자. 계약 해지합니다. 그래, 그러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는요, 합의 당사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이전할 때 이때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에서 을로 이전도 양도고,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한다. 근데 아까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이런 것들은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 소유권 환원 나오면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니은번 같은 이런 거는 양도에 당합니다. 동그라미 8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밑줄입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공유지분을,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인데 보세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을,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을 50%씩 지분이었는데 분할했어요. 이렇게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이런 거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그냥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공유동 소유토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뒷동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쫙 밑줄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였는데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합니다. A 토지와 B 토지로. 자, A 토지 부분도 갑을이, B 토지 부분도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소유 지분별로 50%씩이었을 텐데 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뒷동네기도. 니은번 양도로 보는 경우요. 또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관계가 있는 경우는 유상이전으로 양도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보세요.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나눠졌으니까 양도당하지 않는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은, 자, 보세요. 지분 증가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 60%를 40% 지분으로 분할했다고 쳐요. 50%씩 지분이었었는데 근데 자,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갑은 종전주보다 10% 늘어났고 을은 줄어들었어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 저기서 늘어난 갑은 10%만큼 취득한 거죠.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근데 지분이 감소로 변동될 때 만약에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공짜로 더 가져. 10% 무상 이전하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만약에 이전했다. 자, 그러면
공시지분권 10%를 대가받고 전에 그럼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결론만 볼게요.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나눠졌으니까.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지분의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을이 갑한테 10% 대가받고 이전했을 때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한 번씩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 두시고 밑줄 긋고 9번 봅니다. 기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요. 기억번이요. 나왔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하는 경우,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죠? 빛나는 여러분들의 내조에 힘입어서 형성한 재산 여러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또 나왔네요. 아까 본 건데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아까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예? 자기 경매 참여해서 채무자 돈 안 갚아고 그냥 경매 넘어간 거 자기가 경락을 받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번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처했다가 퇴소와 함께 이를 회수해 간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판례 내용들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매계약 해제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했어요. 이때도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맨 위에 소유권 환원해서 니은번은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의 합의해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잔금 청산 전이니까 애초에 양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청산 전에 매매계약 해제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했을 때는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비읍번은 교환계약이, 이거는 좀 깊은 내용인데, 교환계약이 취소됐으나 선의 제3취득자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좀 깊은 내용인데 편하게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 서로 갑소유 부동산, 을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근데 교환 계약이 취소됐어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을이 제3자한테 요 A 부동산을 제3자한테 넘겼어요. 그랬는데 교환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취소돼서 요 A 부동산을 을이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교환계약 취소돼서 이렇게 소유권 환원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요때는 뭐라고요? 요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교환계약이 취소됐으나 선의 제3취득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환원하지 못한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이전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봐요. 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A 부동산을 서로 을이랑 맞바꾸기로 했는데 교환계약이 취소됐으면 을이 A 부동산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했어요. 이 병한테 넘어갔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얘가 이것에 대한 갑이 이제 그 대가만큼의 구상금은 청구하겠죠. 그래서 금전은 왔다가 돌려준 얘한테 대가만큼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교환이라는 것은 A 부동산과 B 부동산 이걸 맞바꿀 때 그때 이제 양도에 있다는 건데, 그 등가성으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전했고 을이 B 부동산을 요거를 이전하고 이거는 이전하고 이랬을 때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교환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A 부동산이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얘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표정을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판례 얘기인데요. 판례 내용인데, 이게 지금 민법적인 판례, 제가 원문을 요거 판례 원문이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길이 되는 거를, 요 정도 더 되는구나. 요 정도 되는 쫙 돼 있는 거를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판례 요지를 좀 읽어보고,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원래 이제 진짜 원문을 한번 쭉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민법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직접적인 대가는 없다고, 직접적인 요거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판례가. 하여튼 논리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신경 쓰지 마시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 표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쭉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아셨죠? 지금 배운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예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326페이지요. 예제 문제로 넘어가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고소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하면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원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그러니까. 2번 부담보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요. 양도에 해당해요? 자, 채무액 상당액이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그 3억 원 양도에 해당하는 거지. 5억짜리 토지 증여할 때. 근데 채무 인수액 2배 자산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지. 이거는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이요. 아까 사례 드렸던 얘기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3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대상을 변제 충당했어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에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양도담보권자 채무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3번 정답입니다. 4번이요.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의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니까.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해. 민법의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식인데 29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5월 달에 배울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 오늘 가겠습니다. 양도 및 취득식이요. 보유기한 판정 때문에 중요하고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고 일반적 거래의 경우 봅니다. 원칙, 대금 청산일이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 및 양도 시기는 밑줄이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이고 대금 청산한 날 밑줄이고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X 이렇게 해놓으세요. 계약상 잔금질 아닙니다.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식의 경우 원칙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 근데 양도세는 계약상으로는 상관없어요.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 날 말이에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 날.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이지 계약상 잔금질이 X입니다. 이 경우 봅니다. 자산의 대금에는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매줄이에요. 여러분요.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금 청산일에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하면 양도세는 나중에 계산돼가지고 예? 신고 납부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 취득시기 판정이 취득시기가 애매해지잖아요. 언제 해도 취득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까지 꼭 청산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팁박스 봅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상 잔금 약정일이 아니다. 다시 밑줄이요. 자,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자, 그럼 언제라고요? 밑줄입니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있을 자 여기요.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밑줄이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그 명의계소일을 취득시효예요. 밑줄이고 하여튼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요. 그 다음에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부 등록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계약상 잔금일과 관계없어요. 실전 잔금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 등기 접수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 사례 연습도 했었고요. 특수한 거래에 쭉 나오는데 양가로 3번만 볼게요. 자세한 거 다음 순환에 볼게요. 작년에는 3, 4월 과정에 설명을 드렸지만 김이 빠졌어요. 올해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 할 때 쭉쭉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다음 5월 달에.
양가로 3번만 봅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는 어느 때를 주택시로 하느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실. 비상속이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돼요. 취득세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실. 근데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냐?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세법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증여받은 날로 나와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증여고 아래다가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어느 때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에요.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이에요. 서로 뒤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비교합니다. 나중에 이제 비교도에 특강하면서 다 또 비교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넘어갑니다. 자, 취득시기 다음 순환에 요거 설명드릴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말씀을 드릴 거고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330페이지 제4절 비과세 양도수입니다. 별표시 당연히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 양도의 유형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4절 비과세 양도수도 중요하고요.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먼저 개요를 보시면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하여튼 양도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는 거 쭉 읽어보시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에서 아예 제외하는 거고 2번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를 봅니다.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등기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 양도재산의 경우나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미등기 양도하거나 이럴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당연하고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 비과세가 되느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이건 제목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 경매에 넘겼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넘기라 내라고 죄송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내렸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재산이 공매 경매도 매각이 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를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 내렸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2번 법령이 정하는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죠.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주택인데 이따가 나와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이따가 나오는데 고가주택은요.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원을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고요. 9억 원 초과해야 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안 해준다는 거. 그래서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이렇게 항상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배율. 미술이죠. 도시지역은 몇 배요? 5배. 도시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분명하면 지방세는 무조건 바닥 면적 몇 배였어요? 10배예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4번 해놓고 우리 정오표에 적어두라고 했는데 하나 동그라미 4번 해놓고 쏘느라고 그랬잖아요.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제조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경계 확정으로 그 공부상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됩니다. 면적이 감소되어 받은 요 조정금이요. 요 조정금은 비과세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가 아니라 보다 감소돼서 받은 요 조정금은요.
지적재소관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이거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올해. 그래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수익이 비과세되는 소득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 일정한 다른 거 이제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거 올해 추가된 거 2019년 개정세법 꼭 알아둡니다. 지적공무상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 아니에요? 감소돼서 받은 보증금은 뭐다?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다. 증가 아니라는 거. 감소돼서.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를 보세요. 팁박스에 보니까 이런 걸 집어넣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4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거 2개였다가 2개 추가돼서 4개 딱 되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작년에 그래서 연락에 제가 문제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대로 정답 지문만 5번이었는데 그것만 이제 내용이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내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봅니다.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331페이지 팁박스.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및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밑줄 짝이요. 요건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이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정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자, 조세 특례 제한법상 면제 대상이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비과세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수익이 비과세되는 소득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동그라미 4번까지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로 인한 소득 이런 거 살짝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니면 과세되는 경우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그 다음에 파산송고에 의한 처분을 발생한 소득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4번 일정한 농지 교환분할로 인한 비과세는 19회, 20회 연달아 2번 독립화문제로 나오고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최근에도 28회 때도 그렇고 지문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한번 봅니다. 교환 또는 분합의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농지 교환이란 자기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걸 말하고 농지 분합이라면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농지 일부를 자기가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지 범위 봅니다. 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밑줄이에요. 그래서 과수원이 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지목에. 논밭만 있다가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상대되는 토지를 말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뒷얘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농지교육에 직접 필요한 농막 탭에서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비과세되는 교환분합의 범위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는데 동그라미 1, 2, 3번을 읽어보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또는 3번처럼 농지법 같은 농어촌정비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교환분합해요. 자, 1번, 2번, 3번은요. 근데 4번을 밑줄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밑줄이고 교환의 동그라미요. 자, 위에 동그라미 1, 2, 3번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 비과세 사유예요? 예? 교환만 비과세 사유예요. 자, 그런 거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에요. 요거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또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없어가지고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어요. 다만 밑줄입니다.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경작하는 경우 하나다. 밑줄 쫙이고 3년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들은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면 되는데 기억, 니은 이런 거 자, 기억, 니은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되는데 하여튼 절 보세요. 우리 세법에서 우리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 비과세에서는 기간이 몇 년 나오면요 전부 다 요 이외의 것도 그렇고요 기간 나오면 전부 다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는 다 몇 년? 3년이에요. 무조건 3년. 3년만 기억합니다.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다 몇 년이다? 3년이에요. 볼 거 없이. 여기 빠진 내용들도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3년이에요. 다. 자, 됐습니다. 332페이지에
332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농지 교환 분합시 비과세 요건이요. 요걸 또 최근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요 요건 알고 있는지를 또 19회 또 시험 때도 물어봤었고요. 한번 봅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밑줄 쫙이고 그 식을 보니까 가격이 높은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그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이하한 4분의 1 이하한다는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건지 사례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이에요.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여기에 8억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교환 분합하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차액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에 얼마예요? 4분의 1. 3분의 1로 바꿔서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3분의 1 아니고 뭐? 4분의 1. 이하해야 한대요. 이하해야 되니까 이 차액이 큰 편 토지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억 5천. 그러면 차액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 차액이 큰 편 토지가 4분의 1, 2억 5천보다 지금 작잖아 이게. 그러니까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또 보세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이에요.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5억이에요. 그러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의 차액이 얼마예요?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역시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이 차액이 지금 이게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걸 막기 위해서 교환 분합하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셨죠? 이 사례를 기억하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농지 교환 분합 시 과세되는 경우 쭉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하여튼 교환 분합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읽어보시고. 예제 문제 한번 봅니다. 기출문제인데 20회 때.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가로 안에 새로운 농지 취득 몇 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내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등이 포함해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이건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중요한 이게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장수 비과세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 소득세 부분을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좀 강의를 해드렸더니 시간이 저기 안에 원래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333페이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장수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자 고기 한번 드시고 또 공들여서 다시 한번 또 아이고 목이 그냥 왜 이렇게 뻑적지근한지 요새 아이고 허리도 또 돌리세요 여러분 또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어깨 돌리시고 인생은 작은 어떤 나비 효과라고 했잖아요. 어떤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꾸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편지 그거 안 숨겼으면 그때 나중에 이제 군대 휴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신없으니까 그냥 또 쫄병 때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리고서 마음으로는 또 그러면 나중에 제대해 갖고 와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새삼스럽게 또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 외국 애들은 우리 같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수시로 주소 옮겨 다니고 막 빈번하게 막 그러지 않고 그런 그 소도시였기 때문에 소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도 아마 있거나 거기 동네 가서 아무개 얘기하면 아무개 걔 어디 갔냐 물어보면 그 동네 물어보면 아는 사람 다 있습니다. 왜냐면 잘 안 옮기잖아요. 거의 그 동네 소도시에서는 그냥 거기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틀림없이 걔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니 사실은 지금도 계속 간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4일 5일 정도는 이렇게 연달아 시간이 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한 거기는 한 열흘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 시간을 못 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한번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진짜 금발이었는데 그 북구 전형적인 북구의 그런 백인 여자였는데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얼마 전에 그 TV에 그 핀란드 한국 어서와 쏘고 하면서 핀란드 아줌마들 나온 그 소울메이트인가 거기서 핀란드 아줌마들 나왔었는데요. 그 아줌마들 보면서 있잖아요. 진짜 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줌마들 보면 얘도 이렇게 변했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만약에 그거 편지 안 숨겼으면 지금 내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북유럽 어느 소도시에서 그 금발 미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 낳고 거기서 살고 있었을 텐데 진짜예요.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본격적으로 봅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양도일연제 1세대가요.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몇 년이요? 2년 보유요. 비고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그 거주의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3년이요. 다 이거 살짝살짝 체크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거주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셔야죠. 자,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쭉 밑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비거주자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3년 이상이고 여기 밑줄이요. 그 보유한 중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경우 밑줄 그 보유한 중에 몇 년 이상 거주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한다는 거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2년 이상이 한다. 그 다음에 그 조정대상 지역은 거기 정오표 보고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죠?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고요. 고치시고 정오표를 보고. 한쪽 같은 2번 봅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요. 비고자 양도하는 경우 밑줄이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고자 양도하면 1세대 비과세 안 해줍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나중에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는 1세대주택자는 왕창 해줍니다. 여러 가지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자가 국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고 그 비고자 양도하는 1세대주택은 일반 건물이나 토지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고자 양도하는 국내 1세대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이었고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또 미등기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양도.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 요거 조세포탈 우량성이 높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에도 걸렸다 그러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는 거예요. 요거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읽어볼게요. 제목 밑줄 그어놓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밑줄이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밑줄이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쭉 밑줄입니다.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쫙 밑줄이고 뺀다 동그라미요. 특별히 더한다 아니고 뺀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얘기냐?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2번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밑줄입니다.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익 중에서 적은 금액 쫙 밑줄입니다. 또 포인트입니다. 쭉 밑줄이고 요 적은 금액 포인트입니다.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여기 어떤 얘기냐? 요 예제 문제 있잖아요. 요 예제 문제가 23회인가 그때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요거 22회인가 23회 때 기출문제인데 요거
계산 사례 문제는 나왔는데 제가 허위계약서 작성 요해 개정세법이었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 꼭 기억하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매매계약서 종거래가 실거래가를 다르게 적었다. 그럼 비과세 배제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이랬어요.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작은 금액 이걸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여튼 작은 금액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합격자 모임에서 어떤 수강생 교수님 제가요 그 계산 사례 문제 안 풀려고 했다가 딱 보니까 허위계약서 작성이라고 돼 있다. 허위계약서 그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교수님 문성이 딱 생각하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작은 금액.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답 맞췄어요.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의 일설택을 고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보기와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매매계약 체결 2019년 7월 10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가면 실거래가액이 3억 원 눈치를 채야 돼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거래를 다르게 적었잖아요. 업계약서 썼잖아요 지금. 자 이랬을 때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과 요거 3천만 원과 그러면 자 어떤 걸 비교하냐고 아까 돼 있었냐면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3억 5천과 그러니까 시가면 실거래가 실제 양도한 가액 요 3억과 차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 3천만 원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요? 3천만 원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수강생은 어떻게 답을 맞췄냐고요? 허위계약서 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하고 작은 금액 이게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딱 보니까 제일 적은 거 3천 이래가지고 맞췄어요. 답을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험생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가도 답을 맞추면 된다고 수업을 잘 들었잖아요. 원래는 매매계약서의 종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5천만 원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는 산출세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입니다. 사례 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어떤 거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뺀다? 작은 금액 기억하고 뺀다 더한다? 뺀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예요. 이런 개념들은 지난 순환에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쭉쭉 그냥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쭉쭉 한번 볼 건데 먼저 1세대 봅니다. 1세대를 하면 고자 및 그 배우자 가로 내용이 올해 추가된 거죠.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자로 포함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로 막 이혼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세금 때문에 가짜로 이혼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세금 때문에 순수하게 세금 때문에 가짜로 이혼하고 막 그러다가 진짜로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세금 때문에 그까이 고 세금 내고 해야지 막 아이고 그것 때문에 가짜로 이혼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다만 이런 건 있다고 그랬죠. 이 인간 이번 기회에 그래 뭐 세금 때문에 그럼 가짜로 이혼하자고 막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럴 때만 하세요. 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좀. 자 그들과 같은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전원을 말하는데요. 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전미소 형제자매도 포함입니다. 같이 생계를 같이 하면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곳을 일시 퇴관자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 시점에 집 갖고 있는 세대원 주소 다 옮겨놓을 거기 때문에 일시 퇴관자 포함하고요. 하여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요.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 지난 순환에 얘기해드렸죠? 노천은 노천가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류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죽고 없어서 이혼해서 어쩔 수 없죠? 세대 분류할 수 있고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40% 수준 이상으로서 이런 것까지만 외울 것까지는 안 읽지만 한번 봐놓고요.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주택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and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의 28세 미혼 여성 수강생 직장 생활에서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사놨다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주소를 옮겨놓으면 그 조그만 아파트 그거 제가 사놓은 거예요. 저도 세대 분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30세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결혼 안 한 미혼 남성 수강생들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똑순이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나이가 저 직장 생활 해가지고 저 조그만 아파트 경기도 평택 옛날에 집값 지금보다 훨씬 더 쌀 때 그때 어떻든 간에 집을 하나 사는 정도면 부모님이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집 하나 살 정도의 똑순이면 자기 말로는 자기가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똑순이면 자 살다 보면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면 나중에 어느 날 어느 동네로 여보 나와봐 퇴근길에 그래서 갔더니 어느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내 손 꼭 잡으면서 여보 직장 생활을 하고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내가 당신 몰래 집 하나 사놔서 이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뭐 여러분들 저 흥 그런 표정인데 남자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자들. 자 봅니다. 1세대 범위 같은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부부는 아무리 2번 같은 거 보세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부부가 아무리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부부는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양가로 3번. 자, 1세대가 양도인제 국내 몇 주택을 보여야 돼요? 1주택을 보여야 합니다. 1세대분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다 합쳤을 때 국내 몇 주택의 양도인제 1주택을 보여야 됩니다. 주택의 정의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양도일년제 1주택을 보여요. 그러므로 양도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2년의 보유한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 몇 채 있었던 양도 시점만 1주택이면 되고 또 상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별장, 콘도미니엄, 합숙소, 펜션 이런 건 주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쭉 읽어봅니다. 그 기본 통칙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국내에 소재한 주택으로만 판단이요.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은 양도일년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국내 주택 한 채와 국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국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 양도로 봐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미치죠.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한 번 정도씩 쭉쭉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속을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가 도시적은 주택 정착 면적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 이런 것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쪽 가르친 3번 같은 거요.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요. 2개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을 봅니다. 자, 이거 포인트인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을 갖고 있어요. 을이 B주택을 갖고 있어요. A주택은 2년 보유했고요. B주택은 1년 보유했어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보유기간만 갖고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것도 고려하지 마세요. 보유기간만 갖고 판정해 봤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데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대요. 이걸 거주자가 양도 순서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거주자가 갑이 자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좋습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입니다.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이거 먼저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주택 하나 남은 거죠. 1세대 1주택이지만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뭐예요?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예요.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이건 양도한 거로 치니까 A주택만 남았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B주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멋대로 세금 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렇게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뭐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본다. 막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예. 자, 이게 되게 안 되는 분이 있는 건가, 이거? 자,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또, 4번, 5번 있잖아요. 4번, 5번은 나중에 있잖아요. 제가 요약집 할 때 있잖아요. 공동 소유주택과 상속주택은 비교하면서 쫙쫙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봅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나중에 그 잡다하는 것들 몇 가지는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양가로 4번으로 갑니다. 2년 이상 보유할 것이.
원칙적으로 자 1세대가 양도일연재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여야 돼요? 2년이요. 근데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됐을 때 몇 년 보여야 돼요? 3년이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정대상 영내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비거주가 거주로 전환된 3년 이상이고 그 보유한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거주요건.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내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요, 거주기간 상관없습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338페이지. 보유기간 특례는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한쪽 같이 2번 예외 보유기간의 특례를 좀 볼게요. 자,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예요.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자, 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연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동그라미 밑들 1부터 5까지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보유,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그라미 6번과 7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보유기간 거주 2년 보유, 2년 거주권 상관없이. 동그라미 1번이요. 건설임대주택 특례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여기부터 비춥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 자, 가로는 읽어보시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고요. 거주한 그 아랫줄 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인 경우 밑줄이요. 가로는 생략하고. 하여튼 밑줄은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요. 자, 이건 무슨 얘기하면 절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오늘 복습할 시간은 좀 없는 것 같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설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 있어요. 건설임대주택인데,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제가 임차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취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팔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 2년 보유한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냐?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아니에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아셨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실무있는 제자분들이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 근데 하여튼,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수용등 공공사업 양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주택 및 부소지, 그 아랫줄의 전부 일부가 공시법 규정에는 법률에 의해서 협의에서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 있죠. 1세 주택이 수용을 당했어요. 전부 일부가. 당연히 수용은 내 의지로 2년 보유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과세 해줍니다. 다만 팁박스 봅니다.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요.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할 때 잔존주택 및 부소지 포함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이거 짜투리, 일부 수용되어 남게 된 짜투리 부분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해줘요. 몇 년이요? 5년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해외이주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자, 다만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이 아니에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로 최근에 나왔었는데, 출국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 팔았어야 돼? 2년 내 팔았어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2년 보유 못해도 비과세입니다. 아유, 정당한 사유가 되잖아요. 순수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유, 나 양도소득세 이번에 많이 나오거든? 아유, 양도세 이거 내기 싫어. 나 그냥 해외로 칠래. 그래가지고 해외 이민, 아니면 뭐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래나 어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4번이요. 장기 국외 거주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세대전을 출국할 때요. 이거 똑같아요. 출국일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국일 몇 년 내? 2년 내 이것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2년 미만 부에도. 33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요. 거주의 동그라미입니다. 보유하던 주택은 틀려요. 반드시 이 사례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거주하던 주택을. 자, 하나하나 끊었어. 대신 끊었어. 생각해 보세요. 취약, 근무상여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 요거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취약, 근무상여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세대 전원 이전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보충 팁박스 내용도 읽어보시고 부득이한 사유 같은 거 취약은 참고입니다. 이거 취약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취약을 말하고요. 2번이요. 직장의 변경이나 정금 같은 근무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인데 밑줄입니다.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할 땐 비과세 안 해줘요. 3번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1년 이상이어야지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진단서 한 3주 끊어가지고 허리 아픈데요. 그러면 가서 3주 진단서 끊어주잖아요. 자, 그러고서 막 핑계 댈 거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입니다. 또 4번 같은 게 최근에 추가됐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자, 나머지 동그라미 6번하고 7번은 거주기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데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돼요. 자, 저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해야 될 때, 2년 거주 요건이 있을 때 그 거주 요건이요,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2018년도 뭐 8월 2일까지 조정대상 지역이 있기 이전에 뭐 취득한 것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이런 거 괜찮다 뭐 그런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6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고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나온다고 했고 전국에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마칠 거라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그거 나왔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숨을 몰아쉬고요. 요게 이제 지금 1세대 2주택 특례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기한 예외도 그렇고 특례도 처음 배우잖아요. 어깨 한번 돌리시고 가볍게 지붕을 천정을 한번 보고 천정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숨을 몰아쉬고요. 조금 여기가 첫 진도라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첫 진도라 조금 늦어져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주택이 2개예요. 근데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특례입니다. 양가로 1번 주거 이전을 위한 일세기 주택이요. 이거야말로 뭐 실생활에서 부지기수 벌어지는 일이죠. 자, 봅니다. 기억번. 국내에 1주택을 수요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밑줄이고요. 자기가 건설해서 취득한 경우 포함합니다. 함으로써 1세기 2주택이 된 경우요. 여기 또 포인트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출조하기고요. 주거 이전을 목적한 1세기 주택은 요거 2주택 해소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거 자, 종전 주택이 있었어요. 종전 주택이 있었고 요거 종전주택 취득한 후 신주택은 얼마 지나서 취득했어야 돼요? 인터벌이? 요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서?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경과 후 신주택 취득했어야지, 요거 신주택 취득했어야지. 요 종전주택 사고서 6개월 있다가 또 사는 집은 안 돼요.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되고. 그럴 때, 그래서 1세기 2주택이 될 때 요거 팔고 1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이요? 3년 내.
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집이 두 채지만 1세대 몇 주택 양도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물론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요건 이런 거 갖춰야 되는 거고요. 어떤 간에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요거 넘어갑니다. 올해 개정령이 또 나와요. 340페이지 니은번을 좀 보세요. 340페이지 니은번. 종전의 주택이 밑줄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종전에 원래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자,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될 땐 제외하고,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몇 년 내요?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를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은 3년 내 양도인데, 3년 내 양도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몇 년이요? 2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2년 내. 자, 그러니까 원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어야 되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종전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었는데, 하나는 인천광역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이런 거는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1세 2주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꼭 알아둡니다. 개정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참고 내용은 자세한 것이 궁금하신 분은 그 참고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또 봅니다. 특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참고 내용. 특례 또 봅니다. 특례 이런 것들, 자세한 거 이런 것들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341페이지 이런 것도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342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자, 먼저 한쪽 가르친 1번 상속주택을 먼저 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종전에 일반주택이 있었어요. 일반주택 하나를 갖고 있었고요.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소유했던 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자, 어느 주택을 먼저 하는 양도냐가 포인트인데,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그럴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그런 거지. 만약에 요 상속받은 주택 있죠? 요것을 먼저 양도하잖아요.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요거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를 잡아야 돼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상속 개시일부터 몇 년 내 양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예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택을 하나 상속받아서 있었는데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이건 아니에요. 일반 주택이 상속 개시 전에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어느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길게 나와 있는 한쪽 같이 1번. 그래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밑줄이에요. 자, 비과세 적용 길게 막 입주권까지 포함해서 막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색깔 표시되어 있는 5번째 줄이 있잖아요. 하여튼 1세대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일개주택하는 것을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 키워드 표시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거기서부터 밑줄입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양가로 3번 봅니다. 직계존속 동구봉이하고 위한 1세대 주택이에요. 여기 이제 작년에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온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요. 그런데 동방 예지국에서 그런 효도 과정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중미줄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해서요.
동구공약에서 세대 합치면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여기 포인트입니다. 합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요거 가로넣기로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무조건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작년에도 5년이었다가 작년에 10년으로 바뀐 내용이거든요. 개정세법. 작년 2018년도 개정세법. 작년 10에 나왔습니다. 10년 내. 아무거나 먼지항단주택, 꼭 부모주택 먼지항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먼지항단주택은 1세대로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몇 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60세 이상이요. 근데 올해 새로 지금 요번에 시행령이 2월 달에 개정 내용이 있어요. 이 직계존속, 동구분양에서 직계존속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아버지는, 자, 만 60세, 엄마는, 그러니까 만 52세,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60세 미만인 경우에 또 이게 추가된 게 있어요. 직계존속이 희귀성 질환이요.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치성 질환이라든가 법령에 열거된 희귀성 질환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는 60세 미만이어도 같이 암에 걸리거나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인데도 그럼 같이 어떤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부양할 때는 60세 미만이어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이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때는.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적 담보주택 같은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43페이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요. 남자가 장가하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 한 채.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밑줄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역시 몇 년이요? 5년 내 아무거나 먼장다는 댁은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로넣기로 나온 거예요. 동거분양 몇 년?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이거 알고 있는 작년에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까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분양하는 무주택자가 어떤 여자가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이 집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소유예요. 엄마 소유고 동거분양하는 딸이 있습니다. 무주택 딸이 있어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어떤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주택이 된 경우에요.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나 우리 엄마 홀 어머니 두고는 나 시집 못 가. 나 그러니까 우리 저 집에 들어와서 엄마 모시고 나랑 같이 살아. 그렇지 않으면 나 결혼 안 해. 그래가지고 결혼한 제 주변에 친구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그런 저 친구가 2명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미혼 중에서 눈을 반짝이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결과는 반반이에요. 한 친구는 굉장히 가정적이어가지고 저 장모님 지금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었는데 저도 그 장례식장 갔었는데 오랫동안 봐갖고요. 그 장모님한테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아주 가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고 한 친구 있어요. 저 직급 때문에 좀 바쁜 것도 있지만 주로 바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도 요거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먼장다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양가로 5번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택으로 하는 1세대 주택은요 똑같은 거 이런 것들.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밖에 일반 주택 하나가 있을 때 요거 양도시기 제한 없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과 똑같아요. 어느 때로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밑줄이 거기 일반 주택을 국내 일개 소유원이 거주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거 문화재 주택 양도하면 과세예요. 양가로 6번 농어촌 주택 특례입니다. 요거 농어촌 주택 특례도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그 구조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요건 일부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343페이지 봅니다. 1번이요. 아니 넘기지 말고 343페이지 양가로 6번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1번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하고 면지역, 에 소지하는 읍면지역이면 완전 깡촌이잖아요. 자, 소지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한 1세대. 어느 때를 먼저 양도할 때 이거 똑같이 비춥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동그라미 2번처럼 원래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 것에 따른 거는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과세해줘요. 귀농주택 밑줄입니다. 이거. 자, 이것도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밑줄이야. 나중에 밑줄 거놓고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농어촌 주택과 관련한 거 심화이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343페이지 양가로 7번으로 옵니다.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요.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가까이 일개 소유하는 1세대가요. 직장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요양가게에서 지방주택을 하나 샀어요. 도시에 여기 수도권에 일반주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짜기요. 역시 이것도 뭘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그럼 과세입니다. 어느 주택 먼저 양도할지 잘 보셔야 되고,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밑줄 짜기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장기 임대주택 특례 있잖아요. 요 장기 임대주택은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이것도 구조는 똑같아요.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그 밖에 장기 임대주택이나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 주택은 거주주택을 국내 일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밑줄 짝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 이때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거주기간이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2년 이상일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도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이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거주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요?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봐요. 그런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특이하게도.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됐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서 올해 이제 사실은 추가된 게 이제 올해 임대주택 요건 추가된 게 요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 5%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단서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그리고 346페이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특례 요거 표에다가 여러분 또 딱 별 표시해 놓고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요약이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2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죠? 네. 2번 60세 이상의 노부모 동명하게 한 1세대 주택으로서 세대 합친 날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3번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로 인한 1세대 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일반 주택. 그죠?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4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으로서 2주택이 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 아닙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증여받아가지고 이런 거는. 그죠? 다 그럼 이렇게 하지. 자, 없었습니다. 과세입니다. 이거는. 증여받은 경우는. 5번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 아니에요. 4번은. 자, 그래서 증여는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5번 매수자의 등기 전으로 공부상 1세대 주택으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시점에 사실상 1주택이 확인되는 경우. 내가 이거 팔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이 자 하나 샀어요. 자, 요번에
그리고 내 기존의 주택은 팔았어요. 근데 얘가 등기 전 안 해가가지고 내가 공보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은 내가 양도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건. 아셨죠? 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정답은 4번입니다. 증여받은 경우는 특례적 없어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이 특례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 요거 한 번 더 풀고, 예. 예제 문제 한 번 더 풀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다 됐어요. 입주권에 관한 것은 안 볼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고가주택 살짝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입니다. 양도항용으로서 양도세 비과상이 아닌 것은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는 아님. 1번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한 중 3년 동안 거주하는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겠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2번 부산광역시에서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이요. 자,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해외이민 정당한 세가 되죠? 2년 미만부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대전광역시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영역이 정하는 근무상용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한 사용도에 양도하고 다른 식으로 주거 이전했어야지. 보유하던 주택이니까. 예? 이건 자, 그리고 1년 보유했죠? 6개월밖에 거주를 못했잖아요. 예? 6개월밖에 거주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를 거주했어야 돼?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거주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광주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편으로 세대 전에 출국할 때도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세가 된다고 그랬죠? 예. 5번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보유한 1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만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 거주기간이 몇 년? 7년, 5년 이상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관련한 특례는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심화이론 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넘어갑니다. 쭉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쭉 넘어가요. 351페이지 있죠?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방법. 여기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완결을 지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부터 봅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자, 추가해서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대충 훑어서 이런 또 새로운 거, 중점에서 배운 거 있고, 새로운 거 몇 가지 배웠어요. 새로운 거 좀 배운 거 있고, 그런데 5월 달에 이제 바로 첫 주부터 양도세 바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쭉쭉 정리해서 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요 정도 자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